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지난 한 주 동안 자리를 비우고 참으로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대신 진행을 맡아주신 세 분의 진행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뉴스가 참 많습니다. 빙하가 준비하셨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뉴스의 비밀은 꿈은 온데간데 없고 계산만 남았다인데요. 지금 뭐 어느 정도 네거티브로 막 흘러가는 선거인데 여기 정파 불문 막 뛰어들고 있어서 참 여러모로 슬픈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먼저 준비된 음성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내곡동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후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저 안철수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실체가 불분명한 야권연대, 정권 교체를 외치는 신기루와 같은 후보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끝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가 있는 대체 불가한 후보가 나서야 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목소리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의 목소리였는데 막 치고 갔네요. 그렇죠. 일단 오늘이 양보 없는 이 양보를 거듭한 끝에 예. 합의된 단일화 여론조사의 첫날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뭔가 이제 메시지를 공세적으로 내놓는 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 막 여론전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방금 들으신 대로 이 오세훈 후보의 서울 강남구의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을 거론을 하면서 네. 이제 저 후보로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는, 즉 그래서 나를 지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도 이 안철수 후보를 겨냥을 해서 뭐 불분명한 뭐 이런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신기루 후보이다, 즉 조직이 없는 후보이다, 예. 이 얘기를 하면서 당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받아치고 뭐 그런 건데요. 예. 이 오세훈 후보는 그러면서도 이 안철수 후보가 이 내곡동 의혹을 거론한 거에 대해서 뭐 이게 박영선 후보 측에서 제기하는 이런 의혹인데 예. 이런 선동 정치, 흑색 선전에 안철수 후보가 동조하는 게 도움이 되겠느냐, 자제를 부탁한다, 예. 이렇게 좀 염려를 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안 후보가 공격하고 오 후보는 방어하고. 자, 그렇다면 그 역으로 오 후보가 공격하고 안 후보가 방어하는 이런 어떤 경우는 없습니까? 그게 방금 들으신 이제 실체가 불분명한 야권연대, 정권 교체를 외치는 신기루 같은 후보로는 끝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안철수 후보를 불안한 후보 이렇게 규정을 한 건데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영선 후보 측 문제 제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우리 편이냐 이분이 이제 예. 이런 의문을 또 갖게 하는, 즉 국민의힘 지지층에 예.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이제 발언을 또 한 것으로 또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결국 자신에게 이렇게 내곡동 땅 의혹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가장 버겁고 무서운 상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겠냐라면서 예. 일종의 자기 방어를 또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 룰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서로에게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하. 그냥 토론에서 어느 정도 잽으로 툭툭 치고 이 정도에서 빠졌는데 예. 이제 룰이 정해지고 조사가 시작이 되니까 예. 인정사정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룰이 다 정해지니까 링 위로 이제 뛰어 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드디어 게임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이게? 목격했던 한 사례에 따르면은 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두 후보가 단일화를 추진을 했는데 예. 여론조사 전화를 하고 있는데 한 후보 측에서 업체를 방문해가지고 다 중단시켜라 예. 이런 적도 있었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거는 워낙에 이제 전 국민들이 보고 있는 단일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예,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뭐 설마 그런 일이야 있겠습니까? 자, 안철수 후보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듯한데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출연해서 어떤 얘기했는지 잠깐 듣고 가시죠. 상교동에서 전세를 아니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인데 전세를 살고 지금 전- 땅도 없어요 그럼? 네, 없습니다.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안 한 겁니다. 그건 또 이 가진 자의 여유도 예, 수 그래서 있어요. 뭐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는 충분히 상대 가능합니다. 박영선. 예, 그리고 예, 뭐 보니까 무슨 막걸리판 같이 네. 이렇게 입들이 걸어요. 왜 이렇게? 처음에는 안철수 후보가 꼭 혼나는 것 같았는데 예. 네, 목소리가 크니까 예, 뒤에 가서는 뭐 서로 웃고 뭐 이러는데 예, 아무튼 지금 이게 우파 성향의 유튜브 방송이고 뭐 이봉규 TV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 막 이봉규 씨가 뭐 아마도 뭐 어떤 평론가 뭐 이런 분인 것 같은데 예, 평론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여기도 많죠. 두 명이나 있는데 지금 예,
두 명이 뭐 문제가 좀 근데 아무튼 왜 이게 같이 걸고 넘어져요? 아무튼 이게 이제 박영선 후보의 이제 그 배우자가 일본의 이제 도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지금 이 발언을 지금 한 거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세훈 후보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도 지금 부동산이라는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는 다 부동산 문제가 있지만 나는 부동산 문제가 없다. 이 주장을 계속하면서 뭔가 차별화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 방송에서 또 한 말 중에 특이한 게 윤석열부터 태극기 세력까지 다 모아서 범야권 대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 이후에 어떤 정계 개편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듯한 그런 이제 주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방송 출연이 그 이봉규 TV입니다. 예, 거기에 출연이 그 노림수였죠. 조금 그렇죠. 어떤 그 태극기 부대까지 해서 다 좀 어필하는. 즉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나는 당신들 편이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안철수 후보가 재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등록한 게 한 1,500억이 넘는 재산이 있는데 아 이거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많은 재산을 부동산과 같은 뭐 이런 뭐 불로소득을 얻는 방식으로 취득하지 않았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이제 강조를 한 거죠. 예. 하여간 재산도 어떤 재산이냐 뭐 이런 것도 따질만 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온 문제의 표현 아줌마라는 표현이죠. 조금 이거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상대 후보를 존중하는 표현으로 전혀 볼 수가 없고 또 해석에 따라서는 이것은 박영선 후보를 비하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네.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경실련에서 또 기자들과 만나서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저는 집 없는 아저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집 없는 아저씨라는 게 실제로 안철수 후보는 서울 노원구에 전세 3억 3,50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다른 걸 가진 게 없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아저씨를 본인이 자처한다고 남을 아줌마라고 한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예. 이게 적절한 발언인가 아마 논란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아줌마 네. 아저씨 혼자 다 발언한 거니까 문제가 있어도 혼자 다 책임져야죠. 어떻게 보면 전세살이 한다 이거는 후보로서 홍보 포인트는 맞거든요. 네. 근데 괜히 남을 일컬을 때 아줌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서 예. 본인 홍보도 안 됐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죠.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성별을 지칭할 필요가 있는가? 네. 이 문제가 있고 이게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했었던 실수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촛불 시위 국면 때 처음에 예. 박근혜 최순실 씨를 가리켜서 저작거리의 아녀자들 뭐 이런 아하. 표현을 썼다가 좀 문제가 됐고 그게 대해서 사과를 또 그게 했었거든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배가 실수를 하는 걸 보면은 예.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좀 이런 말은 조심해야겠다. 예.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해야 될 텐데 예. 이런 실수들이 정치권에서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가 뭔가 다른 게 있는지 조금 더 한번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박영선 후보 쪽 분위기 나왔습니까? 이게 뭐 이런 문제와는 별개로 공세적인 정책 행보를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네. 예를 들면 디지털 화폐를 활용한 재난위로금 10만 원 지급 공약 이 얘기를 하면서 오세훈 후보를 또 비판을 했는데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투기 셀프 보상으로 36억 원을 챙긴 것에 정성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서울 시민에게 쏟는다면 이렇게 이 정책을 비판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오늘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을 책임지겠다라면서 오세훈 후보는 10년 전에 아이들을 차별하고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사퇴한 후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사실 이 위로금 지급은 선거 앞두고 현금 살포 아니냐 지금 예. 뭐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도 당했거든요. 예. 이런 맥락의 주장으로 보이게 한다든지 또는 무상급식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상대의 아픈 부분을 찌르는 게 목표 아니냐 이런 주장에 휘말린다든지 예. 결국은 어떤 계산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흘러갈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정책적 쟁점을 제기하는 게 또 맞는 거냐 이게 좀 의문인 상황이죠. 아니 그런데 좀 이상해요. 박영선 후보 쪽은 오세훈 후보만 공격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오세훈 후보가 예. 내가 제일 유력하니까 나만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예. 박영선 후보가 이렇게 공격하는 걸 두고 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결국 조직이 없는 안철수 후보를 상대하기가 좋으니까 오세훈 후보만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 아하, 아니냐. 그런 또 고단수 계산이 있다. 이런 해석이 있는 반면 또 안철수가 버거우니까 오세훈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양쪽의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예. 과연 무엇일까요? 평론가들이 아마 투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병법에도 뭐 허허실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성동격서가 여기에 네.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이제 티를 일부러 내줘야 한다. 어떤 예. 거는 그걸 거꾸로 소개해야 한다 이런 건데 결국에 박영선 후보의 의도는 알 수 없다. 그 알 수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쟁점이 예. 내가 너보다 돈을 더 잘 벌었다. 예. 내가 당신은 돈을 잘못 벌었다. 그리고 예. 나는 서울 시민들에게 돈을 주겠다. 모든 게 이제 돈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애초에 왜 이렇게 됐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개혁이라든지 예. 앞으로 서울시를 어떻게 만들겠다든지 우리의 꿈은 어디로 갔습니까? 서울시의 꿈에 대해서 말하는 선거를 기다리면서 예. 김종대의 뉴스업을 기대합니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작진이 빨리 진행하라고 계속 문자 들어오는데 그 얘기 다 듣느라고 시간 많이 갔어요. 좋은 얘기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화산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대검찰청 부장 그리고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결론을 내렸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 측은 재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 사실상 수용을 한 것이죠. 수용한 거죠. 예, 그렇지만 한 전 총리 사건의 모해 위증 이 의혹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회의까지 다시 점검을 해보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예. 네, 그래서 불기소하지만 지난 과정들은 다시 점검해야겠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고요. 예. 이 뉴스의 비밀은 한명숙은 한 명인가 여러 명인가입니다. 예. 일단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 명이라고 이름에는 나와 있어요. 네, 자, 한번 뭐지요? 한명숙은 한 명이다. 이렇게 말장난하신 건가요? 예. 남의 이름 가지고 네. 너무 그러면 안 되겠죠. 씹으시더니 네, 아주 네. 유머 센스가 아주 하늘을 칠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네. 그것을 유도한 거였는데 예. 이거를 김종대 MC가 그냥 다 그렇게 발설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이고 예. 네. 아이고 이건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예, 시작 좋습니다. 자, 살펴보죠. 19일 날 있었던 대검 부장과 전국 고검장이 참석하는 회의 결과 여기서 결정이 내려졌어요. 어떤 그렇습니다. 결정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수용을 하되 조금 더 조건을 더 넣어서 이를테면 전국 고검장 6명까지 더 넣어서 회의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린 회의였거든요. 네. 이제 총 14명이 표결에 참여를 한 겁니다. 대검 부장 7명까지 포함을 해서요. 근데 이 중에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2명이 기소 의견, 2명이 기권 의견을 냈거든요. 예. 고검장 6명이 모두 불기소 의견이라고 치고 그걸 다 빼더라도 불기소 4명, 기소 2명, 기권 2명 예.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로 불기소 의견으로 기울어진 것이고 압도적 다수. 예, 그리고 이 회의에 참여했었던 전국 고검장들이라든지 또 대검 부장들이 2010년 1월부터 인사 시즌 때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의견을 법무부가 뿌리치고 임명한 인사들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윤 전 총장 라인이 이걸 방해했다 이렇게 얘기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정부나 여권의 타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뉴스를 따라잡지 못한 그 청취자들도 계시니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하는 것은 누구를 불기소한다는 뜻이죠? 이 한명숙 전 총리를 모해 위증했다라고 하는 재소자 김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모 씨가 법정에서 위증을 했고 예.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명숙 전 총리에게 피해를 입혔다. 예.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한만호 씨에게도 뭐 위해를 가했다. 아하. 이런 혐의로 이제 김모 씨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것을 앞두고 이제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한 것이죠. 아, 그렇군요. 자, 오늘을 기점으로 그 불기소했다 그랬는데 사실 공소시효도 만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소가 불가능해진 것이죠.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이 검찰의 대검의 불기소 결론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애초 수사 지휘를 왜 했을까요? 좀 이해가 안 가네. 일단은 이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지난 17일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데 이 당시에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오늘도 나와서 발표를 했었던 네. 이정수 국장이 또 브리핑을 하러 나왔었거든요. 그때 기자와의 문답에서 불기소 의견이 나오면 그대로 수용할 생각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장이 임의로 그랬을 리가 없고 이게 뭐 박 장관의 원래 뜻이었다. 원래 라고 봐야 될 뜻이었다. 것 같고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박 장관이 이걸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어허. 이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은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좀 여유가 있을 때 지휘권도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라든지 압박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예.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은 이제 사실 이 사건에서 좀 여러 가지 넘어야 될 고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아까 전에 제가 김모 씨라고 하는 재소자 말씀을 드렸는데 모해 위증이 되려면은 남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이라고 하는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해 위증 또 위증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네. 위증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뭐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 이건데 네.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씨가 처음부터 위증 교사는 없었다라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예. 이게 과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김모 씨가 했는가 아하.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쟁점이 됐던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법정에 앞서서 이 대검 회의에서 이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에 뭐 박 장관이나 법무부 입장에서도 이게 기소를 하더라도 그다지 뭐 성과가 없겠다 이렇게 아하.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면 재판에 가서 무죄가 나오죠. 네. 그런 이제 법리적으로 보면은 그런 우려를 이제 했을 가능성이 있고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게 된 과정은 사실 절차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 짓자라는 게 이제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수사 지휘를 할 때도 절차적 공정성을 그래서 얘기를 한 건데 예. 이 사건이 사실은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일부 언론의 보도로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됐고 이게 이제 해당하는 제소자 중에 어떤 분이 뭐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대검이 이거를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이거를 뭐 감찰부에 배당하지 않고 인권부에 배당을 했다 네. 이런 논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임은정 검사에게 감찰연구관이 임은정 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발령을 내서 검사로 발령을 내서 수사권을 줬는데 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니까 또 이제 대검의 감찰 3과에서 따로 이렇게 좀 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만 가지고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논란이 이어져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논란이 남아 있으니 이번에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논의에서 배제됐다고들 주장을 하는 임은정 검사하고 한동수 감찰부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해서 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려달라. 그 결론을 내가 수용을 하겠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제 논의가 진행돼 온 건데 네. 그 맥락으로 밀어보면은 사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장회의에 뭐 물론 고검장들이 참여했지만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도 참여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로 해서 사실 이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맥락으로 밀어보면은 이제 기소냐 불기소냐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법무부 아까 발표 들으셨지만은 대신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감찰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무슨 네. 뜻입니까? 모해 위증으로 기소하지는 않겠지만 이 사건은 그래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네. 하는 것이 법무부와 박 장관의 생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합동 감찰을 하겠다.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감찰 범위도 조금 광범위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모해 위증 사건 의혹에 대해서 이것이 인권 침해적 수사 방식이 없었는지 또 수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이 없는지 네. 또 불투명하게 사건 관계인을 막 소환 조사한 건 아닌지 또 최근 들어서서 이 사건 민원 접수를 했을 때부터 대검이 무혐의 취지로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은 옳은지 예. 또 가장 최근에 대검 부장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는데 이게 문제는 없는지 이까지 다 전반적으로 감찰을 하겠다라고 아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법무부에서 낸 입장을 보면은 제19 감싸기와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 결정도 제19 감싸기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요? 그런 좀 회의적이고 불신이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또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런 이를 통해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라고 예.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근데 또 다른 쟁점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대검 부장회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누가 어떻게 유출시켰느냐 이것도 감찰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감찰에 또 임은정 연구관이 포함이 됩니다. 감찰 주체로. 예. 근데 임은정 연구관 또한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SNS에 감찰 내용이나 경위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복잡해지네. 네, 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또 감찰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 예. 이렇게 또 쟁점이 더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법무부의 입장의 행간을 좀 봐야 되는 게 그동안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이제 뭐 심각한 반론으로 제기가 된 게 예. 한명수 전 총리 사건은 어쨌든 확정 판결이 난 사안인데 예. 그걸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보수 언론하고 보수 정당의 주요 공격의 어떤 레퍼토리였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히 그렇다 그렇지 않다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예. 이 여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한명숙 구하기는 아니다라고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얘기를 해왔지만 결국은 이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한명숙 전 총리 판결에 미칠 영향, 재심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없어진 거거든요. 어허. 물론 가능성이 뭐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라고 합니다만 왜냐하면 모해위증 교사라는 게 이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한 수사팀에서 이러한 혐의로 만약에 확정 판결이 날 경우에 한명숙 전 총리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 그 길을 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의심이었는데 일단 오늘의 입장에서는 그 길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명확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불기소한다는 결론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렇다면 완전히 진 거냐 그럼 검찰한테 진 거냐 그렇지 않다고 지금 하는 거죠. 우린 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장회의에서도 이렇게 언론에 막 유출이 되고 이런 것부터 문제가 아니냐. 역시 검찰은 제19 감싸기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앞으로의 검찰의 수사 관행을 고치는 것에 주력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예. 검찰의 수사 관행을 고치는 것은 뭐 언제나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종의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출구 전략일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까지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저 법무부하고 검찰은 몇 회까지
끝까지 갈등을 겪고 계속 무한 전쟁을 무한 하는지. 연장전이 가능합니다. 야구도 승부가 안 나면 10회 11회 이렇게 가죠. 아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이건 상한선이 한계가 보여요. 자, 이렇게 감찰을 하겠다는 법무부 입장에 대해서 대검이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검은 사건을 불기소하게 된 것은 법리나 증거에 다 입각해서 한 것이다. 네. 우리가 뭐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게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겠죠. 아하.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합동 감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예. 감찰 해볼 테면 해보시라라고 하는 그런 입장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굉장히 반응이 빨리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법무부 네. 입장 발표하니까 바로 대검이 입장을 이어서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검 입장에서는 회의까지 해놓고 결론을 냈는데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또 법무부 발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빨리 반박해야 된다, 좀 해명해야 서로-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서로 명분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일단 그 대검 회의의 결론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게 대검의 이제 항변인 것이고, 예. 법무부도 그 결론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 삼지 않겠다는 스탠스인 거죠. 음. 다만 그 회의 과정에서 일어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뭐 언론에 유출이 됐다, 보도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검이 이제 유감 표명을 했고요. 유감 표명은 네, 했다. 다만 이 유감 표명의 뉘앙스가 언론 보도도 문제지만 SNS에 올린 것도 문제다라는 취지여서 아하. 우리만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얘기로 보이는데, 예. 어쨌든 이건 유감을 표명했고, 그다음에 남은 이제 수사 관행에 대한 감찰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예. 이게 사실은 대검이 이걸 거부할 명분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한명숙 전 총리의 이제 대법원의 판결 내용 중에는 소수 의견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예. 그 소수 의견 내용에 보면은 검찰이 이 사건의 이제 주요 이제 그 증인인 한만호 씨의 진술 번복을 예. 이걸 뭐 없던 일로 하기 위해서 부적절하게 노력을 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은 의혹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물론 대검 알겠습니다. 입장에서는 지난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했다라는 게 또 대검의 입장이에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보완할 게 있으면은 충분히 협력하겠다, 이렇게 좀 명분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그런 입장을 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명분은 계속 유지한다. 자, 이거 한번 좀 저 끝으로 이거 질문 좀 하고 싶어요. 요즘 여권에 악재가 너무 많아요. 네. 재보궐선거 와중에. 그런데 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 이건 또 전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건데, 아까 전에 제가 한명숙은 한 명인가 여럿인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면 국민들이 만약에 왜 자꾸 한명숙 얘기만 꺼내는가? 그러니까 검찰의 과거사에 옳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할 겁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검찰 편을 들고 있지만은 국민의힘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수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검찰의 과거사에 보편적인 어떤 원칙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다시 한번 보겠다, 예. 이렇게 될 경우는 국민들이 조금 더 납득을 하고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 네. 만약에 이것이 한명숙 과학이 이렇게만 비춰지게 되면은 또 여권의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게 되겠죠. 검찰 개혁의 수혜자가 항상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 없는 사람인 그 경우를 가지고 네. 얘기를 해야 논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늘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예. 아마 그 연장선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네,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과연 악재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Yeah.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세 번째 뉴스. 점점 긴장이 고조되는 미얀마 소식인 것 같나요, 빙하?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네. 이 이란주 아시아 인권문화연대 대표가 포스코에서 받은 상금을 미얀마 시민들에게 보내겠다. 왜냐하면 포스코하고 미얀마 군부하고 뭔가 사업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네. 미얀마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그 민주진영과 소수민족 무장 반군과의 연대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내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 섬찟한 얘기가 들려요? 이 미얀마 임시정부 격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가 소수민족 반군 등과 함께 연방군을 창설하겠다, 그래서 군부와 맞서겠다,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는데, 걱정되네. 걱정스러운 건 이렇게 무기를 들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쟁점이 다변화될 수 있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원래대로 하면 민주주의냐 독재냐 이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원래 잠재된 미얀마의 갈등 구도가 있거든요. 예. 종교 간, 지역 간, 민족 간, 이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어떤 방아쇠가 될 수 있어서 또 역사에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예. 이게 어디로 또 튀는 거냐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 경계선이 흐려지고 이게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그야말로 어떤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더 걱정스러운데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막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초국적 자본이 군부의 자금줄을 끊도록 목소리를 내자.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진전된 어떤 해결책을 국제사회가 모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는데요. 예. 즉 민주적인 통치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 간의 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정치적인 중심을 만드는 것에 국제사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애초에 미얀마가 독립을 하고 이럴 때도 사실은 핵심이 이 민족 간의 화해를 도모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아웅산 장군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이 나라의 영웅인 거 아니겠습니까? 음흠. 그리고 이 민족 간 갈등 문제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사실 쿠데타와 수시정부의 몰락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불거진 문제인데 예. 걱정스러운 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결국 강대국들의 손에 놓여져 있는데 예. 지금 이 미얀마 문제를 미중 갈등의 연장선으로 지금 강대국들은 다루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아하. 여러모로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 환경이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까 국제사회 지원에 좌절한 이런 그런 어떤 목소리가 지금 무장으로 흐르고 있어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우려되는 그리고 상황입니다. 미중이 싸울 때 그 중간에 공백의 리더십 누가 채울 것이냐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김종대 예. 뉴스업이 채워야 됩니다. 저희가 네. 채우겠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빙아 김민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